안녕하세요. 아즈나물TV의 전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학년도 인문논술 합격자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하고 조금 오래 배웠어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의 최초 합하신 김지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님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에 합격한 새내기 김지우입니다. 새내기라는 표현은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리 김지호님은 삼반수로 올해 성대에 합격하셨고, 제가 이제 권유를 했어요. 숙명여대 이제 재학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지 않을 각오로 해라, 드랍을 해라 했는데 나중에 합격하고서 알고 보니까 학교 생활 하시느라고 대학교 학교 생활도 하시면서 삼반수 하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성균관대 합격하신 우리 김지우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시절 수시에서 종합과 교과에 올인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6월 평가원 모의 이후 정시로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그때부터 논술을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글 쓰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6월부터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논술을 시작해보니 2월 말 논술 개강 때부터 하지 않았던 것을 재수 시절 항상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한 다른 학생들과 논술 실력의 격차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격차를 재수 때 극복하지 못하고 불합격하였고 결국 삼반수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논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번 논술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시기 알아볼 텐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지우님은 재수 때도 저하고 논술을 했었고 올해 삼반수에서도 같이 논술을 하셨거든요. 지우님 기억나시나요? 재수 때 언제 상담을 했죠, 저하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6월 말쯤에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원래 논술을 하려고 계획을 6월부터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은 재수 때 육모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논술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원래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있었어서 재수를 하면서 논술을 생각은 해봤는데 딱 생각까지만 해봤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이제 진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재종반에 있지만 독재를 다니는 친구들 상담을 2월, 3월, 4월에 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방금 우리 김지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강으로 좀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논술이 자기가 직접 써보고서 퇴고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또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작년에 6월에 이제 진입을 하셨죠. 6월에 진입을 하시고 나서 작년 수업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무래도 개강 때부터 했던 수강생들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시간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삼반수 하시면서 약 한 6개월 정도의 5, 6개월 정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결론적으로는 1년을 완전히 채우는 총량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합격하신 분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거는 뭐 운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엄청 짧은 기간 준비하고도 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소수인 거고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 정말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답안 작성을 해야 실력이 늘 수 있고 또 퇴고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만 정말 나중에는 완성된 답안을 작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총량의 법칙.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논술을 많이 하는 이유는 수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학에서 비전을 찾으면은 수능해요, 대부분.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 총량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논술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우는 입장에서도 총량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우리 지우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예. 예, 1번은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최저 기준 충족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고 싶다면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과목 편식 없이 공부하되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대학 라인을 따져보고 특정 과목에 집중하여 최저를 맞추는 선택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류를 틀렸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글이 잘 읽히지도 않을 때, 미완성으로 제출했을 때 등 낙담하게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낙담하다 보면 논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퇴고를 통해 교정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논술에 도움이 되는 노력들과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키워드, 낙담. 낙담이 사전적 의미로는 떨어질 락, 그 다음에 쓸개 담. 그러니까 우리가 간 떨어질 뻔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애지중지했다, 애를 썼다. 그 애가 간애거든요. 간애. 그러니까는 간과 쓸개가 달아 없어질 만큼 자기가 고민하고 애달파했다, 마음을 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낙담을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주셨어요. 칭찬을 받은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 김지우님 답안지를 보고서 다른 수험생들이 낙담했으면 낙담했지. 예, 와,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을 했으면 했지. 우리 지우님은 낙담을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올해 수험 생활하면서 낙담하는 일이 있었나요? 우선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 얘기를 하자면 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비교적 낙담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산반수를 하면서 다시 논술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작년에 파이널까지 들었던 그 실력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비교적 칭찬을 좀 많이 받고 낙담하는 일도 덜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조금 엄격한 편이어서 완벽하게 쓰지 못한 날에는 낙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 홍윤아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죠. 수험 때 심리적인 측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우리 홍윤아님은 심리적인 측면이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또 김지우님은 재수 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낙담, 그러니까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주의가 도움이 되느냐, 근데 우리 홍윤아님은 완벽하게 쓰기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한 답안을 시간 내에 쓰는 거를 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우리 김지우님은 완벽하게 좀 쓰려고 노력을 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홍윤아님은 사실상 재학생 입장에서, 왜냐면 재수를 했지만은 예체능 입시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문과 입시로 전향을 해서 처음 준비를, 수학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처음 준비하는 거잖아요.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겁이 없을 때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훈님은 성대를 붙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또 수많은 고민, 그 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다독여서 올해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어느 시점에서 수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 설득력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 두 분이 다 공부하는 어떤 총량,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이걸 좀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 수업이 합격 수기에서 보면은 좀 까탈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칭찬을 해주는 경우에는 오른쪽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쪽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이 주관적인 칭찬, 제 주관이 많이 반영된 칭찬, 왼쪽을 객관화된 칭찬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훈님은 저희가 칭찬을 해줬을 때 객관적인 칭찬에 가깝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주관적인 칭찬에 가깝다고 생각했나요? 사실 처음 칭찬을 좀 많이 듣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주관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스스로 어느 정도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듣는 칭찬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생들도 또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듣다 보니까 완전 객관적인 칭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업 때 칭찬을 하게 되는 거는 다른 학생들이 듣는 그 시공간에서의 칭찬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편향된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채점 기준표, 학교 측의 해설지를 참고하다 보면 선생님이 저렇게 왜 칭찬을 할까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했더라도 퇴고를 하거나 자기가 이걸 곱씹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 썼다고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실력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김주님도 삼반수 초창기에는 제가 칭찬하는 걸 주관적으로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 아직 실력이 덜 됐다. 그 시점에는 실력이 덜 됐고 뒷부분에 갈수록 저 선생님이 오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있는 칭찬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것은 학교 측의 자료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이 정도로 하고요. 3번 일반 사회 과목 하나와 윤리 과목 하나를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학생보다 제시문 독해와 키워드 활용 면에서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윤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 주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윤리 개념을 정리해 놓고 반복적으로 익히거나 퇴고할 때 따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추천하는 사회 탐구 과목 키워드 일반 사회 과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일반 사회 과목. 일반 사회 과목이요. 정치, 경제, 사회거든요. 우리 지우님은 탐구 뭐 하셨죠? 저는 정치화법이랑 사회문화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전정원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김지우님은 사문, 정법, 논술 셋 다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일주일에 너무 지겹게 많이 봤어요. 다른 친구들은 논술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뭐 사문 뭐 논술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제가 지훈님은 뭐 일반 사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습 태도라든지 수업 집중력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균관대 문제를 받고서 이렇게 1번 문제를 펼쳐봤는데 우리 지훈님한테 적합한 주제가 나와서 빛으로 느껴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올해 성대 주제 뭐가 나왔나요? 올해 주제가 시민의 정치 참여랑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면은 정법 친화적인
작년에 글로벌 리더 합격하신 박민솔님은 의무론 공리주의가 나왔었거든요. 파이널 때 의무론 공리주의를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우님은 파이널 때 정치와 관련된 거보다는 다른 주제를 다뤘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평상시에 정법을 하다 보면서 익숙한 주제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깊이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넓게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건데요. 땅을 깊게 파려면 10m, 20m 파려면은 이렇게 좁게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삽 푸는 거 뭐 걸리적거리고 깊이 이렇게 흙을 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넓게 시작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우님은 이제 입시 다 끝나셨으니까 깊이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일반 사회 과목을 탐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 선택 과목을 안 하면.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입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윤리에 엄청나게 특화된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안타깝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연세대를 제외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윤리 주제가 안 나왔어요. 연세대는 윤리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연세대 한번 써봐라 권유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수리 논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운이 동시에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운은 본인 스스로가 고칠 수 없으니까 노력으로 우리 지우님이 좀 일반 사회 주제를 넓게 준비하면은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정도로 넘기고요. 오전 시험 시간이 24학년도보다 30분 앞당겨져 대전에서 출발할 경우 촉박할 수 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갔음에도 택시에서 내려 학교까지 뛰었기 때문에 26학년도 시험이 올해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전날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균관대는 시험 중에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시험 중에는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지를 주지는 않지만 몇 표지가 있어서 그곳에 개요를 작성하기 좋습니다. 4번 성균관대 시험장 특징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원고지인데 성대는 답안지 양식이 어떤가요? 개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선지고 답안지가 앞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문제마다 한 페이지씩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앞에 한 문제 있고 뒤에 2번, 3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쓸 때 성대는 개선지어서 본인이 계산해서 접근하지 못하면은 시간 내에 잘 못 쓰는데, 쓰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쓰다가 이제 답안지 교체하면은 뭐 그거는 뭐 얼마 안 썼으니까. 그런데 1번 문제 쓰고 뒤에 돌려가지고 2번, 3번 쓸 때 답안지 교체하면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요? 1번 문제를 완성한 다음에 답안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합격에서 정말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하고 마찬가지 2년을 논술을 했던 다른 수험생이 계시거든요. 그 수험생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험생이 합격자 회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애지중지하는 학교 시험을 볼 때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했던 답안지 교체를 했다. 그래서 합격자 회식 때 그 친구가 약간 울먹거리더라고요. 답안지 교체를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전에 가서 자기가 답안지 교체를 해보니까 교체하는 순간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때 답안지 교체 안 하는 연습하는 게 좋죠. 네, 최대한 평상시에도 수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6모, 9모 사이 때 답안지 교체하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9모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답안지 교체하지 말라. 그리고 파이널 때는 아예 여분 답안지를 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성균관대 특히 개선지 또 앞뒤로 되어 있어서 답안지 교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이 정도로 보고 넘겨보겠습니다. 저의 최대 위기는 단언컨대 체력이었습니다. 원체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긴 수험 기간을 유지하면서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앉아서 날마다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무효약 3반수여서 대학교 일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갈이 심했습니다. 이를 나름 해결해보고자 학원에 일찍 가지 않는 일요일에는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운동 이후에는 그 주에 다 하지 못한 공부나 토요일 논술 수업의 퇴고 정도만 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거나 쉬었습니다. 5번, 자신의 수험 최대 위기와 극복 방안, 그리고 평상시 스트레스 해소법. 네, 우리 지우님이요. 제가, 보통은 이제 재종반을 하다가 독재로 나가는 테크트리를 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우님은 작년에 독재를 하다가 올해 재종으로 들어오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이지 않게 성대를 붙은 거예요. 수능을 자기 눈높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지우님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험을 이제 하시는 걸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뭐 힘들다는 표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기를 보면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나름 좀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요일은 이제 재종반이 일요일이 쉬니까 일요일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헬스장을 다니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어서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아침 일찍 나가서 뭐 러닝을 한다던가 그런 간단한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런닝? 우리 지훈님은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물통 들고 헛둘 헛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 약간 차도녀 느낌이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재종반 친구들이 여기 인근 초등학교 가가지고 족구하고 그래서 재종반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땀 냄새 난다고. 근데 이제 산책 같은 것도 저는 지우님처럼 추천합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을 저도 드립니다. 넘어가 보고요.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모든 수강생의 답안지를 복사하여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답안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강평 시간에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신 다른 수강생의 표현들은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퇴고할 때 다시 보고 흡수하여 제 스타일대로 바꿔가며 사용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항상 집중하여 모든 수강생들의 답안지에 필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피드백하실 내용이 자신의 눈에 먼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고할 때는 시험 시간에 빠르게 쓰느라 놓쳤던 것들을 수업 후에 스스로 찾아보며 숙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6번 전정원 인문논술 활용법. 핵심어 필기하고 퇴고. 우리 이제 지우님은 필기, 제가 여기 보여요. 단상에서 이렇게 밑에 수업하는 친구들 보면요, 수업을 해보면 필기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경력이 이제 19년 넘어가는데, 예전에 한 뭐 10년 전 이쪽 저쪽은 대부분이 필기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필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사진 찍어가지 필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강 습관이 붙어서 이제 이어폰으로 듣기만 하는 게 익숙해서 필기 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우님은 필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필기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 해주시는 것들 다 필기하고 또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 선생님께서 코멘트 하기 전에도 어떤 거를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 따로 표시도 하고, 좋은 답안들은 나중에 퇴고할 때 다시 보려고 제가 선생님께서 퇴고해 주실 때 뭐 굿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걸 따라해 보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다 보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랑 최대한 비슷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기를 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 필기가 몰입감, 수업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필기하기 전에 머리로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머리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손으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게 제 코멘트하고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채점자의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술은 머리가 바쁘면 안 되고요. 머리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손이 바빠야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되고 직접 수정해봐야 되고 이렇게 손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손이 기억하는 시험이에요. 논술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우님은 쭉 이제 합격 수기의 내용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합격자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착실하게 이게 아이템 습득하듯이 자기 몸에 이게 장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필기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노하우. 마이쮸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새콤달콤. 예, 제가 몇 번 사다 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집중에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되게 당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스타일이었어서 집중하고자 그런 마이쮸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이 떨어지다 보면 앉아서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 보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 떨어지면은 글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제 독해도 잘 안 들어와요. 당이 떨어지면. 그래서 항상 앞에 앉으셨는데 마스크 쓰고서 항상 뭘 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뭘 먹거나 마시는 걸 전혀 뭐라고 안 하거든요. 논술 에너지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업 집중하기 위해서 좀 보조적인 수단 잘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퇴고 중요한 건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말씀 많이 하셔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퇴고는 마지노선 어느 시점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다음 날까지는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수업 때 들었던 내용도 확실하게 기억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제시문을 또 다시 읽어봐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능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 낭비가 조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수업한 날 좀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냥 당일날 끝내는 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퇴고를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안 하고 버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너무 늘어지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걸 넘기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적은 있는데 며칠 지나고도 또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본인이 마음에 숙제처럼 계속 남겨놓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어차피 새로운 문제 풀 거니까 그건 퇴고하지 말고 그냥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퇴고 올해 넘버원입니다. 퇴고량으로 봤을 때 퇴고한 게 제일 많았고 앞서 홍윤아님은 연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퇴고 폭발적으로 많이 하셨고요. 다른 합격생들도 퇴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퇴고인 것 같아요. 예. 처음 논술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인문 논술은 장원급제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논술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느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논술이 정말로 즐거워졌습니다. 이왕 시작하게 되었다면 논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력하는 학생을 더욱더 끌어주고자 하시기에 그 도움에 힘입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또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이번에 첫 시험이었던 성균관대 시험지를 펼치며 저에게 유리한 제재가 나온 것을 보고 또 정말 합격자 조회에서 최초합이라는 글자를 보고 드디어 빛이 와주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이런 기분을 살면서 꼭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7번 우리 후배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뭐 간단하게 우리 수험 수기에서
합격 수기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빛이 느껴졌다. 빛지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래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울컥하신 게 아니죠? 지금 주마등처럼 올해 작년 수험생활 재학생 때 그 일들이 돌이켜 보니까는 울컥해서 지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입시만 3년을 하게 되었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는 1년 내내 거의 수험 생활에 시간을 다 쏟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다짐했던 것보다 노력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선반수 짧은 기간에 하면서는 제가 좀 그 전에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수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면 운이 따라주기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는 주제가 나와서 또 완벽하게 또 답안을 작성하고 최초화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렇게 노력 한번 해보고 정말 최초화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격하시면은 빛이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 화면 띄어나는데요. 우리 지우님도 친절은 잘 모르겠어요. 말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침착하십니다. 침착하시고 논리정연하고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외우기도 쉬워요. 예, 상용 로그를 지금 하셔가지고 여기에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해 주실 거고, 또 과외 같은 거 의뢰하셔도 2년을 충분히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 적절한 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락하시면은 서울이든 대전이든 연락하시면은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의 최초합하신 김지훈님 모시고서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지훈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터뷰는 올해 2명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 컨텐츠는 아마도 25학년도 사회문화 도표와 그래프 해설로 찾아뵐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저는 다른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훈님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